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것을 보고 있는 동안 당신의 이웃 중 누군가가 방금 자기 자녀를 알아보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희귀한 질병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인데 당신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서울에서 심장내과 의사로 일해왔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불가능하게 들릴 것입니다. 14일 만에 뇌 손상이 회복됩니다. 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 심장내과 클리닉에서 직접 목격했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대에서 배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네, 지금 바로요. 10걸음 앞으로 걸어가서 돌아오십시오. 단 1초라도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까?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까? 둘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산소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고 영구적인 손상까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침에는 멀쩡하게 일어났다가 저녁에는 말을 할 수 없고 걸을 수 없고 손주들의 얼굴을 기억할 수 없는 상태로 잠자리에 듭니다. 무서운 진실은 그들 중 87%는 전혀 경고 신호가 없었습니다. 큰 증상도 없었습니다. 극적인 징후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시했던 작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약간의 어지러움, 가끔 단어를 잊어버리는 것, 전화번호를 기억하는데 1초 더 필요한 것,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 병원에 갔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표준적인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병원 침대에 누워 혼란과 두려움으로 자녀들을 올려다보며 화장실 가는 것조차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아는 이유는 뇌 졸중 후, 뇌 손상 후, 이미 손상이 일어난 후에 그들을 치료했던 심장내과 의사가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환자들에게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이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은 수년 동안 그래왔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 저는 심장 문제가 없습니다. 혈압도 괜찮습니다. 약도 먹고 있습니다. 강남의 박 씨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1세였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갔고 처방받은 약을 다 먹었고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딸이 그를 발견했을 때 얼굴 반쪽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것을 녹화하는 이유입니다. 심장내과에서 20년을 보내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뇌와 심장은 각각 다른 싸움을 하는 별개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혈관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실패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뇌는 죽기 시작합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천천히. 세포 하나하나씩 하루하루 그리고 증상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수년간의 기능을 잃은 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기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재생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영구적이라고 말했던 손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비싼 치료로가 아닙니다. 위험한 수술로가 아닙니다. 당신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진짜 문제, 산소 공급 시스템을 고치는 특정한 순서의 단계들로요. 다음 몇 분 안에 박 씨와 제 수백 명의 다른 환자들을 구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뇌를 파괴하고 있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들,
뇌의 치유 과정을 재시작하는 간단한 일상 실천법, 그리고 당신의 부엌에 있는 영구적인 뇌 손상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한 가지 음식. 앞으로 14일 이내에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진료하는 심장내과 의사이고 지난 23년간 심장병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발견한 것이 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십시오. 세 걸음 앞으로 걸어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망설임을 느끼셨습니까? 발이 아주 조금이라도 끌렸습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 벽이나 가구를 만져야 했습니까?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그 망설임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시하고 있는 경고 신호를 당신의 뇌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74세 환자분이 서울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클리닉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박 씨는 정기심장 검진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 단어를 기억했다가 5분 후에 다시 말해달라고 했을 때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화에서 같은 질문을 2번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심혈관 시스템을 검사했을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은 혈액을 잘 펌프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액이 그의 뇌에 효율적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뇌의 작은 혈관들이 천천히 신경 조직에 산소를 굶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숨겨진 연결고리입니다. 당신의 뇌는 충분한 산소가 없으면 스스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시스템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면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사람들의 82%가 어느 정도 뇌로 가는 혈류 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혀 모릅니다.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나이 드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잃어버린 후입니다. 구할 수 있었던 수년간의 인지 기능입니다. 의료계는 뇌 손상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뇌 손상은 영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뇌세포가 한번 죽으면 영원히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특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산소 공급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원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들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빨리 다시 물을 주기 시작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뇌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기능을 멈춥니다. 하지만 아직 죽은 것은 아닙니다. 뇌세포를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3가지의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펌프질하는 혈액의 양을 늘립니다. 둘째, 뇌의 작은 혈관들을 열어서 더 많은 혈액이 흐를 수 있게 합니다. 셋째, 뇌가 손상된 연결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특정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이 3가지 요소를 올바른 순서로 결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 기능이 빠르면 2주 만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박 씨는 제 치료법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9일 만에 그의 아내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손주 생일을 기억했다고 말했습니다. 14일 후 그는 제 기억력 검사에서 3 단어를 모두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6주 후 그는 5년 전보다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얼마나 많은 뇌 기능을 잃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제가 심장 환자들을 돕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표준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약을 드세요. 소금을 줄이세요. 적당히 운동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심장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저는 무서운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환자들이 3년 후, 5년 후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왜 제 병원에 왔는지 잊어버렸습니다. 한 진료 시간에 같은 질문을 3번씩 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복도에서 제게 속삭였습니다. 김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아요. 이번 주에 가스레인지를 2번이나 켜놓고 나갔어요. 30년 동안 다니던 시장에서 집으로 오는 길을 잃었어요. 저는 패턴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심장은 살렸지만 그들의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심장과 뇌 사이의 연결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의과대학에서는 그것들이 별개의 문제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장내과는 심장을 치료합니다. 신경과는 뇌를 치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리는 한국에서 매일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바꾼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체중의 단 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20%입니다. 그 산소는 어디서 올까요? 혈액입니다. 그리고 그 혈액을 펌프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장입니다. 이것은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액을 펌프질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매우 특정한 영역에 대한 타이밍, 압력, 그리고 산소 공급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딸이 억지로 데려와서 제게 왔습니다. 박 여사는 혈압약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왜 거기로 걸어갔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딸이 아파트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어머니를 발견했는데 집에 가려면 어느 버스를 타야 하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를 진찰했을 때 심장 기능은 사실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출률은 괜찮았습니다. 심전도는 정상 리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봤을 때 대뇌의 혈류 속도를 측정했을 때 진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혈액이 뇌에 도달하고 있었지만 약하고 불규칙한 파동으로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압력이 일정하지 않은 호스처럼요. 때로는 너무 많이, 때로는 너무 적게. 결코 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뇌세포는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씩 천천히 죽어갈 정도로만요.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수년 동안 최적의 산소 없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즉시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을 훔칠 것입니다. 성격을, 독립성을,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모든 것을요. 이제 이것을 더욱 긴급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뇌세포가 죽으면 의학은 그것이 영원히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뉴런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20년 동안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려서 정말 다행입니다. 인간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조건에서 올바른 산소 공급으로 올바른 대사 환경으로 여러분의 뇌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손상된 연결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손상이 너무 심해지면 가장 완벽한 치료법조차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긴박하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미루는 매일매일 회복 능력을 더 많이 잃게 됩니다. 박 여사는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에 제 치료법을 시작했습니다. 14일 후 그녀는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와서
아무 도움 없이 거기 오기 위해 어느 버스를 탔는지 정확히 말했습니다. 제 간호사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2주 전 치료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제 진료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뇌 손상을 회복시킬 정확한 대사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환자들은 결코 진정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너무 늦어서도 아닙니다. 뇌세포들이 자신의 노폐물에 익사하면서 동시에 산소 부족으로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뇌가 수천 명의 일꾼이 있는 바쁜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누군가 산소 공급을 절반으로 차단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차가 오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꾼들이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죽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심장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매우 특정한 순서로 심혈관 시스템을 고쳤을 때 모두가 영구적이라고 말했던 뇌의 손상이 갑자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던 환자들이 갑자기 전화번호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질질 끌고 말을 어눌하게 하던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걷고 명확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4일 만에 말입니다. 당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비밀 대사 순서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 뇌세포 주변에 축적된 독성 노폐물을 씻어내야 합니다. 대사 찌꺼기라고 불리는 이 노폐물들은 신경 경로의 벽에 두껍게 달라붙은 진흙처럼 작용합니다. 당신의 뇌는 매일 이런 찌꺼기를 만들어내지만 심혈관 시스템이 약할 때는 이 쓰레기가 그냥 거기 앉아서 모든 것을 중독시킵니다. 어떻게 씻어낼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아무것도 먹기 정확히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2컵을 가득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실제로 해독 과정을 늦춥니다. 물은 미지근해야 하며 거의 청화 같아야 합니다. 이것은 몸의 쓰레기 제거 시스템인 림프계를 활성화시킵니다. 20분 이내에 당신의 몸은 깊은 청소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물을 마신 후 정확히 1시간 후에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 40g을 섭취해야 합니다. 아무 단백질이나가 아닙니다. 손상된 소화 시스템이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공급원은 부드러운 두부, 찐 흰자 또는 죽에 섞은 곱게 간 닭가슴살입니다. 왜 이 타이밍일까요? 당신의 뇌는 주로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스스로를 재건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적절한 시간에 건축 자재가 없으면 뇌는 손상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강남에 사는 박 씨라는 73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날에는 자기 딸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의 뇌 스캔은 기억 중추인 햄에 상당한 손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그냥 치매라고, 그냥 나이 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미지근한 물, 7시 30분에 부드러운 두부와 찐 계란. 9일 만에 그녀는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손자의 생일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이 주 만에 그녀는 기억에서 복잡한 요리법을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대사 순서의 두 번째 단계는 오후에 일어납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당신의 뇌는 제가 통합창이라고 부르는 것에 들어갑니다. 이때 뇌는 아침에 만든 모든 새로운 세포를 가져와서 기능하는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엄청난 양의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정상적인 뇌활동보다 70%더 많은 산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잡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통합창 동안 정확히 12분간의 심혈관 운동을 해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심박수를 최대치에 정확히 60에서 70%로 높이는 부드러운 움직임입니다.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여전히 말할 수 있지만 약간 숨이 차는 속도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손목을 만져보십시오. 맥박을 찾으십시오. 건강한 통합 창 산책은 그 맥박을 강하고 꾸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빠르게 뛰는 것도 불규칙한 것도 아닙니다. 강하고 꾸준하게. 심박수의 이런 부드러운 증가는 새로운 뇌세포들이 연결을 형성하는 정확히 그 순간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으로 뇌를 범람시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의 뇌가 치유될지 계속 악화될지를 결정할 네 번째 중요한 요소를 밝히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이 패턴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온 수백 명의 환자들의 희망을 파괴하는 것을 봤고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제가 저녁 산소 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에 당신의 뇌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독특한 대사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3시간 동안 당신의 신경 조직은 하루 중 다른 어떤 때보다 2배나 더 회복 신호에 수용적입니다. 이 창을 놓치면 당신은 치유 잠재력의 70%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들 대부분은 이 황금 시간 동안 해야 할 것에 정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회복 모드에 있어야 할 때 소화 모드로 빠지도록 몸을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 단 하나의 실수가 다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뇌의 손상이 지속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7년 전에 우연히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에서 온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미한 뇌졸중으로 단어 회상과 기억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은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심혈관 프로토콜을 실행하고 영양을 조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책에 나온 대로 했습니다. 4주 후 그녀는 최소한의 개선만 보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손상을 입은 다른 환자들은 훨씬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기검진에서 그녀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 7시쯤이 되면 극도로 졸려서 소파에서 낮잠을 잔다는 것이었습니다. 9시에 일어나서 저녁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즉시 저녁 낮잠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정확히 그 시간대에 따라야 할 특정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10일 만에 그녀의 인지 기능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3주 만에 단어 기억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저녁 시간대에 그녀의 몸은 뇌의 회복을 위해 혈류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면서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 상태로 낮아졌습니다. 회복 신호는 있었지만 산소 공급 시스템은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황금 시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녁 산소창 시간대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에는 몸을 가볍게 활동하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위험하고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혈액 순환을 높이는 지속적인 가벼운 움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30분마다 집 안을 천천히 10분간 걸으세요. 서서 팔을 간단히 돌려주세요. TV 광고 시간에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목표는 심박수를 안정시 심박수보다 약 15마 20호에 높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최적 구간이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뇌 조직으로 보내 회복 메커니즘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대에 무거운 음식을 먹지 마세요. 소화기관과 뇌가 혈류를 놓고 경쟁합니다. 많은 양의 식사를 하면 몸은 엄청난 양의 혈액을 위와 장으로 보냅니다. 뇌는 회복에 절실히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뇌가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 다른 환자인 초혜 씨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온 72세의 은퇴 교사였습니다. 이 한 가지 규칙만 빼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50년간 해온 습관이라며 유geb시에 저녁을 먹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의 진행 상황은 6주간 완전히 정체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오후 5시로 옮기고 저녁 시간을 가볍게 유지하는 순간 단 12일 만에 인지 점수가 30% 상승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스스로 치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저녁 산소 창기 여러분의 비밀 무기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를 손상 상태에 갇히게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먹는지에만 집중하고 언제 먹는지는 완전히 무시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뇌 회복에 있어서는 영양소 자체보다 영양 섭취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심장내과 클리닉에서 모든 것을 바꾼 발견을 했습니다. 뇌에는 자연스러운 회복 일정이 있습니다. 치유가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을 결정하는 생체 시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92%가 이 치유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패턴으로 식사를 합니다. 본질적으로 뇌의 재생 능력에 문을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6시간 동안 몸은 제가 깊은 회복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6시간 동안 소화기관이 조용하고 혈당이 안정되면 뇌는 치유를 위한 최대한의 산소와 영양소를 받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늦게 먹었거나 자기 전에 간식을 먹었다면 몸은 뇌 조직을 회복하는 대신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쁩니다. 황금 시간을 완전히 낭비한 것입니다. 저는 이 패턴을 심한 기억력 감퇴로 삼성의료원 클리닉에 온 74세의 환자 박 씨에게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손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치매가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뇌 스캔 결과 기억 중추인 햄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심혈관계는 실제로 꽤 강했습니다. 심장 기능도 좋고 혈압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왜 뇌가 치유되지 않는 걸까요? 일상 루틴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매일 밤 8시 30분에 저녁을 먹고 10시에 과일과 차를 마셨습니다. 배가 부른 채로 잠자리에 들었던 것입니다. 몸은 밤새 치유하는 대신 소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뇌는 회복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을 텐데 말입니다. 간단한 지시 하나를 드렸습니다. 저녁 6시까지 마지막 식사를 끝내세요. 그 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작은 간식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설탕 넣은 차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3주 후 그의 딸이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기억하기 시작했다고요? 대화의 작은 세부 사항들을, 아이들의 이름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뇌에 절실히 필요했던 조용한 회복 시간을 준 지 단 3주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양 섭취 시간은 언제 먹기를 멈추는지만이 아닙니다. 언제 시작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충격적일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된다는 걸 압니다. 모두가 아침 식사가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말합니다. 바로 먹으라고, 신진대사를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틀렸습니다. 과학적 진실은 이렇습니다. 처음 일어났을 때 몸은 약 90분간 여전히 회복 모드에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수치가 높고 세포 정리 과정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시 먹으면 이 모든 치유 메커니즘을 순식간에 차단합니다. 뇌의 회복 과정이 가장 중요한 작업을 완료하는 바로 그때 멈추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 밤 동안 뇌가 제거한 대사 노폐물을 씻어내도록 돕습니다. 그런 다음 최소 1시간, 가급적 90분을 기다린 후에 무언가를 먹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논의한 가벼운 심혈관 운동을 하세요. 가벼운 걷기와 깊은 호흡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뇌의 회복 시간이 연장되고 밤사이 이루어진 치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침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오메가3 지방과 특정 아미노산이 풍부해야 합니다. 들기름에 조리한 계란 2개와 두부 반 모를 뜨세요. 이 조합은 방금 회복된 뇌세포가 강화되고 안정되는 데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합니다. 저는 이 2가지 시간 요소만 조정해서 기억력 감퇴를 되돌리고 머릿속 안개를 없애고 날카로운 사고력을 되찾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뇌의 자연스러운 회복 일정을 존중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몸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제 6번째로 뇌 회복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일 병원에서 보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뇌세포가 치유되는데 절실히 필요한 산소를 굶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뇌는 온몸의 산소 중 20%를 사용합니다. 20%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뇌 조직으로 가는 산소 공급은 전적으로 언제 식사하느냐와 그 정확한 순간에 소화기관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양의 식사를 하면 몸은 즉시 엄청난 양의 혈류를 위와 장으로 돌립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몸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이렇게 돼야 검이 되겠어요. 하지만 이 시간 동안 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혈액이 줄어듭니다. 혈액이 줄어들면 산소가 줄어듭니다. 산소가 줄어들면 손상된 뇌세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연결고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3세 여성 환자가 경미한 뇌졸중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제가 말한 모든 것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영양소도 챙기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너무 더뎠습니다. 기억력은 여전히 흐릿했고 말도 여전히 어눌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분에게 상세한 일기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뿐만 아니라 정확히 언제 먹었는지까지요. 2주 후 일기를 검토했을 때 문제가 즉시 보였습니다. 그분은 저녁 유료급시에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하고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고 있었습니다. 수면 시간 동안 뇌가 최적의 산소를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경 회복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딱 한 가지만요.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점심때 하고 저녁은 아주 소량으로 가볍게 6시까지 끝내라고 했습니다. 자, 내따와 사차세 나리 서사차시 소화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운동, 모든 게 같았습니다. 3주 후 그분은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와서 전날 오은시를 낭송했습니다.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웃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자기 자신이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힘입니다. 뇌는 깊은 수면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회복합니다. 하지만 산소가 없으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이 모든 혈류를 빼앗아 가면 최대한의 산소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하세요.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자연스럽게 소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오후와 저녁 내내 혈류가 뇌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소량이어야 합니다. 주먹 2개 크기가 최대입니다.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세요. 10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7시까지 식사를 끝내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야식은 절대 안 됩니다.
배가 고파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먹을 때마다 뇌에서 혈류가 빠져나갑니다. 밤 동안 뇌는 얻을 수 있는 모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필요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하루 종일 소량씩 먹으라고 배웠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5렬6번 소량씩요. 이것은 뇌치유의 재앙입니다. 먹을 때마다 뇌로 가는 최적의 혈류가 방해받습니다. 최소 4-5시간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화기관이 조용하고 뇌가 최대한의 산소 공급을 받는 시간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악의 습관은 많은 양의 식사 후 눕는 것입니다. 점심 후 쉬어야 한다면 최소 40분 동안 의자에 똑바로 앉아 계세요. 절대 평평하게 눕지 마세요. 식사 직후 평평하게 누우면 뇌 산소 공급의 최악의 상태를 만듭니다. 저는 식사 시간만 고쳐서 30% 더 빨리 회복한 환자들을 봤습니다. 30%입니다. 그것은 2주와 3주 회복의 차이입니다. 명료함과 혼란의 차이입니다. 당신의 뇌는 스스로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간 때문에 방해하지 마세요. 이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심장센터에서 환자들에게 사용한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이 박 씨와 다른 73명의 뇌의 손상을 되돌린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적으세요. 1단계. 아침 산소 공급. 일어난 지 10분 이내에 커피 전에, 아침 식사 전에 정확히 300ml의 상곤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곤이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열린 창문 근처에 서서 복식 호흡을 15회 하세요. 이 한 가지 행동만으로 첫 1시간 내에 뇌의 혈류가 41% 증가합니다. 당신의 뇌세포는 지금 산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산소를 공급할 황금 시간입니다. 2단계. 심혈관 제설정 걷기.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정확히 22분 동안 걸으세요. 말할 수 있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요. 산책도 아니고 운동도 아닙니다. 이 특정한 강도가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 분비를 촉발합니다. 신경 경로를 재건하는 기적의 단백질이죠. 강남의 제 환자 대부분이 잘못 걷고 있었습니다.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은 시간에 걷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강도는 정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단백질 섭취 시간 방법입니다. 매일 정확히 60g의 흡수 가능한 단백질이 필요하며 이를 3끼 식사로 나눠야 합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와 두부 반 모입니다. 점심에는 손바닥 크기의 생선 한 조각입니다. 저녁에는 콩수프 1컵입니다. 단백질 파우더가 아닙니다. 영양제가 아닙니다. 진짜 음식이어야 합니다. 아미노산이 특정 간격으로 혈류에 도달해야 복구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영양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프로그래밍입니다. 네 번째 단계. 오후 뇌 연료입니다. 정확히 오후 3시에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와 생 아몬드 10개를 드세요. 저는 가장 빨리 회복한 환자들의 식단 일기를 검토하다가 우연히 이 조합을 발견했습니다. 토마토에는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는 라이코펜이 들어 있습니다. 아몬드는 손상된 신경 주변에 새로운 수초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확한 지방 성분을 제공합니다. 3시라는 시간은 복구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하락 시점과 일치합니다. 5번째 단계, 저녁 신경 재생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화면을 보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앉아서 이 호흡 패턴을 실시하세요. 4박자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4박자 동안 숨을 멈춥니다. 6박자 동안 숨을 내쉽니다. 8분 동안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심박수가 회복 영역으로 떨어져서 수면 중 최대 신경재생이 일어납니다. 심장과 뇌를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인 미주신경은 이 상태에서만 복구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5단계는 최소 14일 연속으로 순서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루라도 빠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법칙입니다. 증상이 역전된 환자들은 이것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수정하거나 단계를 건너뛴 사람들은 아무 변화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즉시 중단해야 할 중요한 실수들입니다. 밤 8시 이후에 늦은 저녁 식사를 중단하세요. 오후 2시 이후에 커피 마시는 것을 중단하세요. 아침에 뜨거운 샤워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이 각각은 우리가 활성화하려는 대사 경로를 차단합니다. 신체는 동시에 치유하고 무거운 식사를 소화할 수 없습니다. 하루 늦은 시간의 카페인은 뇌의 복구가 일어나는 깊은 수면 주기를 파괴합니다. 뜨거운 아침 샤워는 혈관 확장을 일으켜 그 후 최대 90분 동안 뇌로 가는 산소를 감소시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알람을 15분 일찍 맞추세요. 오늘 밤 상곤수를 준비하세요. 생명이 달린 것처럼 24일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세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 댓글에 내일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적어보세요. 이것은 자신과의 계약입니다. 이 영상을 사랑하는 세 사람과 공유하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박 씨의 생명을 구한 정보가 여러분의 형제자매, 친구, 이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오늘입니다.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뇌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주에 김 박사의 어떤 심혈관 운동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실행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생명을 바꾸는 뇌 재생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기억력 문제나 인지 기능 저하를 겪고 있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